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본부 신효재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정정환 정성 군수님 모시고 민선 6기 2주년 기념해서 성과들과 남은 과제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삼복더위가 아주 실력을 톡톡히 발휘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네. 예, 2주년 이제 지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이룬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국민들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해 주신 덕분에 민선 이제 6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덕분에 우리 군정은 이제 무난히 잘 안착을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약 사항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네. 저희가 따로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그 희망정선 실천 과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게 전부 이제 이 분류를 하게 되면 제가 52건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주민들한테. 52건을 약속하고 그걸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한 1,800억 정도 되는 비교적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따지면은 금액 면에서는 좀 적은 축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52건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실천율 이제 상반기를 보내면서 전반기를 보내면서 보면 실천율은 약 69%, 한 70%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공약 이행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민선 전반기죠. 6기 전반기에 대한 그 평가를 저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아서 성공하셨네요. 비교적 그러면 정선은 잘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분들은 아주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역점을 두는 것이 세 가지 이제 복지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거 복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 복지 뭐 이제 여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복지 이것이 이제 정선군의 이제 현안 사업으로 되는데 특히 이제 의료복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군립병원을 전국 최초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국민들이 또 박수를 보내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훨씬 좋은 이제 의료가 이렇게 시행가 되고 있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제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1년에 약 한 30억 정도의 교육 경비를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교육 목적은 이제 인성 함량이면서 이제 실력 함량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제 부모들이 보기에는 그 참 좋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보완시켜야 할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제가 보면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제 학교에 내는 이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금 부담을 하거든요. 농업 쪽에 사실은 인구는 전체 우리가 4만 인구 중에서 한 8천 명 정도가 농업 인구가 되는데 굉장히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한 17% 정도 들어가는데 농업 예산이 한 14% 들어가거든요.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이 어디까지나 뭐 우리가 늘 다 똑같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원시 산업이고 생명 산업이고 우리가 직접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게으리하고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아무리 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농업은 계속해서 좀 육성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래도 아직도 이제 한 69%, 70% 완성이 됐지만 남은 30%에 대한 과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남아있나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이제 그 최고의 이제 꼭지점은 어쨌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어요? 그쵸. 복지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우리 지역이 가장 이제 열악하고 또 자신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의료래요. 아픈 사람이 아프면 어떡할 것이냐. 네.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제 방점을 이제 찍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군립병원을 이제 개원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의 교수급들이 다 와 계십니다. 6분의 의사가 와 계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 좀 뭐 늦어졌던 이유는 이제 당초에 이제 물론 뭐 저도 뭐 전임에 이제 부분수로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병원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한 293억을 들여서 병원을 한 2병상, 15병상 이렇게 짓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여기에 병원을 지어서 안 되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원주 기독병원도 그렇고 강릉의 아산병원도 다 적자입니다. 네. 연말에 이 결산서를 보면 다 적자예요. 그렇게 인구가 강릉 같은 경우도 뭐 동해안권을 다 어우르면서도 한 30만, 5만, 40만 되잖아요. 원주는 충주까지 어우르면서도 거의 50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료 권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적자 병원인데 그렇게 크게 15개 과를 신설해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론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또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제 투용자 심사라는 걸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투용자 심사 조건을 9가지를 걸었어요. 그건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돌아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병원을 우리가 한국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든 그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 법인 해산 절차 모든 걸 하나하나 겪어서 결국은 군수가 새로이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병원 허가를 받은 거죠. 그것을 인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금년에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230억 정도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하고 앞으로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한 동을 만들고 뭐 여러 부대 시설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정부로부터 투용자 심사, 주황 심사를 다 받았어요. 다 그 무사히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는 정성 군수가 조그만 시골군의 군수가 아예 의료복지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네. 어찌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우리가 할 일들을 하고 있네. 이렇게 돼서 얼마 전에는 소아청소년과를 또 저희가 또 정부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8월 한 이달이죠. 한 중순쯤 되면 이제 신설을 하는데, 이미 이제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모셔왔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과에다 소아청소년과만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과가 뭐가 있냐면은 부인과. 산부인과는 안 돼요. 산부인과는 지금 안 돼 있는. 안 돼 있는데 산부인과는 워낙 이게 방대해. 산부인과를 하려면은 우선 뭐 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혈액원도 있어야 되고, 인큐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조산원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오는 그런 그 의료팀들이 많아요. 그럼 도저히 안 되고, 부인과를 만들면 이제 부인과 의사가 전문 의사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애가 잘 있는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건지 이것만 잘 체킹하고 때에 따라서 맞는 거기에 이렇게 예방 치료, 뭐 전염병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은 별도로 이제 출산 시기가 되면은 바로 이제 큰 병원하고 연계가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옮겨서 하는 게, 그렇게만 되면은 저희가 이 지역에 앞으로 이제 이 59번 국도가 되면요, 정선도 저까지 그 군립병원까지 가는데 뭐 한 20분이면 갈 수가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육 얘기 잠깐 했는데, 정말로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명문대학이 좀 가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방과후 학교를 저희가 하잖아요. 하는데 이 학생들 입장은 뭐냐면은 하루 종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오후에 또 들어와서 저녁 시간에 뭐 애를 잡아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뭐 잘 안 먹히는 거지. 안 먹히고 또 선생님들 강의 질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 입시 전문 학원, 뭐 강북 종로 학원이 되든 뭐 노량진의 어느 학원이 되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학교에서는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쪽집게 교육을 이제 하는 거지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사실은 이제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제 또 좀 반대를 또 하실 거예요. 학부모들은 박수를 보내겠지만은 그럼 이제 이것을 과연 교육을 제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 제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참 명문대에 좀 많이 가서 걔네가 이제 커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발전시킬 것이니까 아무리 뭐 지가 여기서 고향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정선에서 태어난 한 놈이 뭐 병창군을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든 뭐 경제에 있든 정계에 있든 학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실업계에 있든 뭐 그런 쪽을 좀 저희가 좀 검토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공공용 주택 중에서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국토부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50세대를 얻어왔어요. 땄는데 그것을 이제 고안 지역에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강원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0세대 지어지면은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이제 행복주택은 글자 그대로 이제 금방 결혼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들어가게 규모가 작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재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민재 아파트가 이제 한 266세대인가 그렇게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한 지역은 해당 사항 걸로 이제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북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구 이제 사북 초교가 이제 폐교를 했어요. 폐교를 하고 그 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저희가 이제 아마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산청에서 부지를 매입을 할 것입니다. 매입을 해서 국토계획에 맞게 이제 그걸 이제 변경을 시켜서 거기다가 민재 아파트를 이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이제 잘 치러야 되잖아요. 잘 치러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테스트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남자 알파인 활강 경기장. 전 세계가 아주 놀랐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60만 명이 시청했다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 알파인 그 경기를. 근데 이제 금년에도 이제 돌아오는 걸 준비를 해서 이제 여자 이제 또 테스트 이벤트를 또 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경기장이 좀 이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잘 반영을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보완해 이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수촌을 이제 저희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204실, 그 다음에 또 송담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8실, 뭐 이렇게 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2017년 말까지 지어지면 이제 선수촌으로 쓰다가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콘도미엄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새로운 이제 하나의 그 타운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 과정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선 아리랑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아리랑이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2012년도에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이 아리랑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이 또 경기장이 있는 또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막식과 폐막식, 개식과 폐식에 우리 정선 아리랑이 거기 좀 녹아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500여 수가 돼 있는 그 아리랑이 무형이지만은 그것을 보면 유형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개폐식장에 연출되도록, 녹아 들어가도록,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순조롭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정선 아리랑이 대표적으로 뭐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이런 우리 전통 아리랑, 그것은 이 올림픽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템포도 느리거니와 60억 세계 인구가 보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음원을 개발해서 창조 아리랑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선은 정선 다른대로의 아리랑은 그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전통은 전통대로 우리가 보존해서 계승시키고, 그 다음에 창조는 창조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별 이렇게 이견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은 예, 세상 같습니다요. 예, 해도 일은 끝이 없는 것 예, 같기는 예, 합니다. 예. 지금 군립병원 얘기하셨는데 그 병원이 이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많이 어려움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군립병원은 당초에 이제 한 293억, 이제 그때는 300억 미만은 이제 강원도의 투용자 심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아마 이렇게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새로 한번 짓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6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한 230억이 더 늘어나는데 짓는 거는 제가 돈을 빌려다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거기 이제 뭐 용역 보게 되면은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야. 이 10년이면 300억이잖아요. 이게 큰 일이야, 이게. 그래서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 해야지 말이야. 군수가 바뀌었다고 이것을 뭐 이게 폐기 처분하느냐.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60% 당선됐으면 40%는 이제 아니잖아요. 저하고 의견이 좀 틀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또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좀 길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군수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 박수를 보내줬어요. 돈을 그래 많이 들이지 말고 어디다가 새로 뭘 또 다시 짓느냐 그러지 말고 기존 병원을 잘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막상 해놓고 보니까 하루에 평균 전에 있던 병원은 이제 70 내지 80명이 왔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가 하루 매일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도 지난달에는 1억 1천만 원, 이번 달에는 1억 4천만 원 이렇게 또 수익도 늘어나요. 입원 환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연간 한 10억 정도의 적자는 한 3년간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페이스로 나가면 그보다는 적자 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의료 시설들이 그렇게 흑자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강원도에 있는 5개 의료원들도 다 적자 상태고 적자 폭도 적지 않고 또 적자 상태에서 의료기기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만의 정성원에서는 정말 알뜰하게 잘 지어놓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선에 지금 아리랑 센터도 지으시고 뭐 이렇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예, 저희가 이제 아리랑 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최신식으로 이제 지었다고 그냥 스스로 이런 정도만 말하고 있지만은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는 깜짝 놀라고 가요. 와, 이와 같은 시골에 저런 전문 극장이 있다? 정말 아주 놀래고 가시거든요. 그 제가 뭐 다 아시는 이제 대중적인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뭐 전원주 씨 같은 그런 이제 연기자나 그다음에 안숙선 씨 같은 그런 명창이나 그다음에 인순 씨 같은 그런 대중가요의 참 최고봉을 걷는 이런 분들이 다 와서 공연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갑니다. 예, 야, 이렇게 잘 돼 있구나. 그래서 한 330억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냥 덩달아 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잘 짓는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 이제 고민에 빠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 횟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고 그것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순수한 이제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저런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보니까 공모를 하면은 공모에 잘 당첨이 돼. 강원도 문화재단이든지 문화부가 하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국립국악원이 하던 사업이든지 다 이렇게 공모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전국 최초로 아리랑 박물관이 있잖아요. 이제 뭐 보시겠지만은 참 귀중한 소중한 자료가 어떤 세계 루브르 박물관에도 없을 정도의 자료가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리랑을 공부하는 학생들 또 거기에 대한 뭐 학자분들 이런 분들 와서 또 그 박물관에 대해서 또 놀라고 또 이렇게 가시죠. 그리고 또 저희 뭐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편히 이렇게 뭐 쉴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뭐 이제 공연 시스템이라든가 상설, 뭐 전시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운영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 정선 아리랑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진도와 밀량이 있지만은 그런 인프라 구축 내지는 또 우리 상당히 이제 향토사학과가 이제 아리랑 우리 박물관장이신데 그분이 축적해 놓은 그 자료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예. 그 정부에서도 그 자료를 와서 공부를 하고 빌려다가 전시를 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 진용성 박물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인 거 부분, 그 다음에 인프라 부분, 또 실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네. 정선이 사람들 도시민들은 오지로 알고 있는데 네. 오지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보물이 있는 줄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네.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지금 정선은 사실 폐강 지역 관련해서 새만금 또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개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대비나 대비책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지. 네. 일단은 하나의 이제 그 김관영 그 의원께서 네. 어떤 개인적인 자기가의 그 희망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전북에 있는 그 의원님들이 네. 다 함께 이렇게 의견을 합쳐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새만금을 만드는데 한 14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당시에 만들 때 뭐냐 하면은 우량 농지를 만들어서 서해안의 첨단 허브 농업 지역으로 가꾸겠다. 이것이 목표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게 뭐 변경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레저 시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거의 뭐 국민의당 당론은 아니지만은 거의 공론화가 이런 과정에서 출입 카지노를 이렇게 했는데 저것을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며칠 전에 동해 삼척 이철규 의원 또 저희 지역의 이제 염동열 의원과 함께 폐광적 4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님들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 브리핑룸에서 또 기자회견도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을 보호하는 각종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지금 내놓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강원도 의회에서도 네. 의장님이 직접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반박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적으로는 뭐 적 사회층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다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뜻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선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도 자기 회사의 어떤 보호막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뭐 제주도, 영종도, 뭐 인천 어디 계속 카지노 한다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입을 닫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인들이 입장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기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 나가서 이것은 전 국민이 이렇게 일치단계를 해서 이제 대처해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국회입니다. 네. 국회인데 지금 이제 그 법을 이제 개정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소위를 통해서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법사위의 이제 위원장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시잖아요. 네. 강릉에 또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새누리당 간사가 또 김진태 의원의 춘천에 그래서 두 율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이제 많이 하면서 또 그분들하고 계속 교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폐강 지역을 살리고자 해서 만든 건데 또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거는 정책상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라는 강원도민으로서의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뉴스한 TV 강원 개국한 거에 대해서 축하 인사 말과 마지막 국민들한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참 뭐 이렇게 좀 늦었지만은 뉴스한 TV 강원 개설을 이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짧은 기간이지만은 유수한 이제 그 통신사와 이제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발전돼 왔습니다. 이것은 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뉴스원이 계속해서 강원도민의 사랑을 받고 또 정론직필하는 그러한 이제 뉴스 언론사로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성군에 대해서도 네. 끊임없는 애정과 좋은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국민 여러분, 앞으로 후반기도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그 군수로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정환 정성 군수님 모시고 예, 민선 6기 2주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